이론 두 번째, 데이터 입력 및 제목 작성을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앞 시간에 여러분이 엑셀 실행하셔서 답안 파일 저장하셨고, 그 다음 시트 3개 만드셨고요. 열 너비 1로 하셨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를 입력하시고 제목을 작성하실 건데요. 여기서 많이들 실수하시는 게요. 시트를 제1작업부터 제3작업까지 이제 만드신 다음에 열 너비까지 하시고 데이터를 입력하실 때 많이 실수하는 게 아까처럼 모든 시트가 선택된 상태에서 가끔 데이터를 입력하신 분이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K1셀에다가 제목이라고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그리고 엔터 누르시면 여러분이 입력한 시트에 선택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제1작업에도 제목이라고 입력되어 있고요. 제2작업에도 제목, 제3작업에도 제목이라고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입력하실 때 주의하실 거는 이렇게 시트가 그룹된 상태에서 모든 시트가 선택된 그룹이라고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입력하시면 시트 3개의 동일한 데이터가 입력돼서 2작업, 3작업 불필요하게 데이터가 입력되고 지우고 막 너무 복잡해져요. 그래서 제가 지울게요. 우선요. 주의하실 거는 시트가 그룹된 거를 꼭 해제해 주셔서 아래쪽에 색깔이 달라져 있어요. 하나만 하얀색, 나머지는 회색이에요. 그래서 시트 그룹 해제를 꼭 해주시고 데이터를 입력하셔야 된다는 거 주의하시고요. 또 하나 또 실수하시는 게 어떤 걸 실수하시냐면 제1작업부터 제3작업까지 있는데 간혹 제1작업의 데이터를 사실 입력하셔야 되는데 제3작업에다가 막 데이터를 입력해 놓고 나중에 3작업이네 이름 바꾸는 작업을 또 하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래서 데이터는 제1작업에다가 입력한다. 1작업을 클릭하고 작업을 하신다. 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문제에 나와 있는 이제 내용 첫 번째 문제에 제시된 작업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1작업을 선택하시면 데이터를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입력하시기 전에 조건이 있어요. 모든 데이터의 서식에는 글꼴을 굴림의 11포인트로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입력하시기 전에 먼저 A열과 1행이 교차하는 부분을 클릭하시면 현재 제1작업의 모든 셀을 선택할 수가 있거든요. 이 상태에서 글꼴부터 미리 바꿉니다. 홈에 가셔서 글꼴을 굴림으로 바꾸시고요. 크기를 11포인트로 바꾸십니다. 네, 글꼴을 굴림으로 바꾸면 제2작업이나 제3작업에 비해서 행 높이가 좀 좁게 표시가 돼요. 그러니까 맑은 고딕일 땐 그러지 않았는데 글꼴을 굴림으로 바꾸시면 행 높이가 좀 좁게 표시가 되고요.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이 행 높이를 좀 임의로 조절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글꼴의 굴림의 11포인트라는 문제 조건 작업을 하셨고요. 다음은 데이터를 입력하실 건데요. 입력된 정렬은 숫자 및 회계 서식은 오른쪽 정렬, 나머지는 가운데 정렬로 작성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만 오른쪽, 물론 그냥 데이터 입력하시면 문자는 왼쪽, 숫자는 오른쪽이 됩니다. 그래서 정렬을 미리 하지 않고 데이터를 입력하는 방법이 있고요. 나는 미리 데이터에 정렬을 해놓고 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요. 한꺼번에 행과 열이 교차하는 부분을 클릭하셔서 모두 선택하시고 홈에 가셔서 가운데 맞춤을 한번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입력할 데이터를 오른쪽 맞춤하시면 되고요. 이건 추가적인 설명은 다시 더 드릴게요. 그래서 모든 데이터를 가운데 맞춤해 놓고 데이터를 한번 입력하겠다 하시면 글꼴 입력하시기 전에 글꼴에 굴림의 11포인트까지 해놓으시고 가운데 맞춤 해놓으시고 데이터를 입력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재에 체크포인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범위를 지정하는 거에 대한 설명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범위를 지정하는 방법은 하나의 셀을 선택할 땐 마우스 하나 클릭하시면 하나의 셀이 선택되고요. 여러 개의 영역을 선택해야 된다 하시면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돼요. 왼쪽 버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드래그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은 없나요? 가능하신데요. 방향, Shift 누른 상태에서 방향키를 이용해서 범위를 지정할 수 있고요. 또는 첫 번째 클릭, 마지막에 Shift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 포인트로 셀 범위를 지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교재에 좀 설명이 되어 있고요. 떨어져 있는 영역 선택하는 방법. 첫 번째 선택, 두 번째부터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계속 선택하면 내가 선택하고 싶은 영역들을 범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라는 내용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계 2번에서 내용 입력해서요. 출력 형태를 보시면서 정확한 셀 주소에 주어진 데이터를 입력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여러분 동영상 강의하면서 타이핑 계속하면 좀 타이핑 보는 거 좀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미리 데이터를 입력해 놓고 동영상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입력된 데이터를 가지고 저는 데이터 설명을 더 이어서 하도록 하겠는데요. 데이터를 입력하실 때 간혹 함수를 표시한 1번, 2번, 3번 이런 부분들 입력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입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입력하지 않고요. 순위, 비고 이렇게 함수를 통해서 구할 영역은 비워놓으시고 실제 데이터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데이터 입력이 되셨다면 한 셀에 두 줄의 데이터가 입력된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F4셀인가요? F4셀에 가시면 일정하고 다음 줄에 가로 열고 1이라고 입력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입력하시냐면 이렇게 입력하시면 한 셀에 한 줄만 입력이 되잖아요. 근데 1을 다음 줄로 표시하고 싶어요. 그럼 일정이라고 입력하시고요.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엔터를 누르시면 줄이 바뀌어 있고요. 여기서 주의할 거 Alt 엔터 눌렀어요. 마무리를 잘 하셔야죠. 엔터 한번 눌러주시면 한 셀에 두 줄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공제 마일리지도요. 마찬가지로요. 한 셀에 마일리지 네, 공제 마일리지도 한 셀에 두 줄 이상의 데이터를 입력하라고 되어 있어요. 공제에서 제자 다음에서요. Alt, 엔터 눌러주시고 마무리 하셔야 되죠? 엔터 눌러주시면 한 셀에 두 줄 이상의 데이터를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 입력하고 Alt, 엔터, 그 다음 두 번째 줄 입력, 마지막은 엔터 눌러서 한 셀에 두 줄 이상의 데이터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데이터 문제 보니까 중간중간 셀이 병합된 부분이 있어요. 아래쪽에 그린항공의 공제 마일리지 합계라고 되어 있는 부분 하나만 선택하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홈에 가셔서 맞춤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이렇게 클릭하시면 되는데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할 곳이 하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P13부터 D13도 하셔야 되고요. 아래쪽에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P14부터 D14도 하시고요. F13부터 F14, 그 다음에 G13부터 I13도 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4개를 첫 번째는 그냥 선택, 두 번째부터는 컨트롤 키 누른 선택하시고 홈에 가셔서 맞춤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하시면 같은 서식을 한 번에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에 하실 때는 첫 번째는 그냥 선택, 두 번째부터는 컨트롤 키 누른 선택하셔가지고 같은 서식을 한 번에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홈탭에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도구를 클릭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H14셀의 데이터가 시험 문제지에 표시가 되어 있다고 직접 타이핑하신 분들이 있는데 저희 화면에서 교재에서는 미리 이제 표시를 안 했어요. 근데 가끔 시험장에 가시면 이 데이터를 타이핑을 하시는 분이 있으신데 입력하지 마시고 뒤쪽에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이용해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데이터 입력해 놓으셨어요. 아까 전체 가운데 맞춤을 하셨는데요. 우리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숫자는 정렬은 숫자 및 회계 서식은 오른쪽 정렬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체를 다 가운데 맞춤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 일정이랑 출발 이론과 공제 마일리지도 숫자인데 다 가운데 맞춤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오른쪽 맞춤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 문제 서식 천 단위 구분기호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 홈에 가셔서 그 다음 맞춤에 가시면 오른쪽 맞춤, 숫자니까 문제에 오른쪽 정렬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오른쪽 맞춤 먼저 해줄까요? 그리고 나서 F5부터 H11을 선택하고 오른쪽 맞춤 하셨고요. 그리고 범위 정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셀 서식을 누를 수 있고요. 또는요, 우리 홈에 가시면 표시 형식에 가셔서 오른쪽 화살표가 있는 거는 표시 옵션이에요. 그래서 옵션을 클릭하셔도 셀 서식 대화 상자에 표시할 수 있어요. 또 하나 단축키 하나 알려드릴까요? 키보드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숫자 1을 누르셔도요. 셀 서식을 불러올 수 있어요. 어떤 걸 사용해도 상관없어요. 편하신 거 사용하시면 돼요. 마우스 오른쪽이 편하시면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나는 화면에 표시 옵션에서 그냥 화살표 한번 누르는 게 편하더라 하면 화살표 누르시면 되고요. 난 키보드가 편하더라 하시면 컨트롤 1 누르시면 돼요. 그래서 셀 서식 대화 상자가 표시가 되시면요.
클릭하시면 표시 형식 탭을 클릭합니다. 표시 형식 탭에서 숫자를 선택하시고요. 숫자의 천 단위 구분기호를 표시해 줍니다. 문제에 제시된 그림에도요. 숫자가 1000 이상인 데이터들은 이렇게 천 단위 쉼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천 단위 구분기호를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체크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천 단위 구분기호 넣으실 수 있고요. 그냥 여기 쉼표 스타일 누르면 안 될까요? 상관없으세요. 쉼표 스타일 누르셔도 되고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에 가셔서 숫자에 천 단위 구분기호 하시면 돼요. 근데 사실 쉼표랑 이 숫자랑은 형식이 좀 달라요. 쉼표 스타일 하시면 회계 서식으로 들어가고요. 숫자를 하시면 내가 숫자 서식을 들어갈 수 있는데 채점 프로그램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점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편한 건 난 쉼표가 편해 하시면 쉼표 하시면 되는데 살짝 달라요. 셀 서식 한번 가볼까요? 얘는 누가 선택이 되어 있냐면 회계로 선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어떤 게 맞을까 하고 정답 파일을 실제 시험에 출제된 정답 파일을 확인해 보니까 정답 파일들은 다 숫자로 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교재를 숫자로 좀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채점 프로그램은 채점을 하실 때는 숫자나 회계나 틀렸다고 하지 않으니까요. 중요한 거는 천 단위 구분기호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하고 오른쪽 맞춤만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둘 다 맞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편하신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고 교재는 그냥 셀 서식에 다 숫자로 좀 설명을 했습니다. 숫자의 천 단위 구분기호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천 단위 구분기호 사용해서 쉼표 스타일 세 자리마다 끊어서 쉼표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 오른쪽 숫자이기 때문에 문제에서 숫자는 회계 서식은 오른쪽 정렬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맞춤 탭에 가셔서 오른쪽 맞춤 한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단계 3에서 행 높이와 열 너비 조절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사실 문제에서 행의 높이를 얼마를 해라라고 제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제시가 되어 있지 않은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안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목을 만드실 때 좀 좁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임의로 행 높이를 조절하시면 되는데요. 이것도 문제 정확하게 수치를 얼마 하라고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제가 시험 문제에 나왔던 그 정답 파일을 좀 보니까 행 높이가 거의 24 정도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시험에 보실 때 정답과 비슷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행부터 3행까지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1행부터 이렇게 들어가면 3행까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마우스 오른쪽 행 높이를 한번 클릭하신 다음 현재 13.5라고 되어 있는 거를 24 정도로 할게요. 그리고 확인 한번 누릅니다. 그럼 행 높이가 23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4행에 대해서는 마우스 오른쪽 행 높이를 30 정도로 합니다. 30. 그 다음 5행부터 14행까지는 마우스 오른쪽 행 높이를 책에 22 정도, 22 정도 하겠습니다. 4행부터 번거로워요. 그러면 4행부터 14행까지 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행 높이 가셔서 22로 하신 다음에 4행은 한 셀에 이렇게 두 줄이 나왔는데 잘리잖아요. 그래서 더블 클릭 하셔갖고 행 높이를 조절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4행은 좀 더 행 높이를 좀 더 크게 하시고 싶어요. 그럼 30 정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행 높이를 조절하는 거는 몇으로 하든지 감점되지 않아요. 나 불편해서 조절 안 할 거야 하셔도 감점되지 않고요. 나는 좀 크게 제목을 넣을 수 있게끔 크게 할 거야. 그럼 행 높이 조절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험 결과에 점수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 단 제가 설명을 드린 거는 정답 파일에 작성된 파일을 봤더니 시험 실제 출제됐던 정답 파일을 봤더니 행 높이가 이 정도의 평균값이 한 24 정도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22 정도, 22에서 21 정도의 값으로 입력되어 있어서 저는 이 정도가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설명을 드린 겁니다. 사용자 임의로 바꿀 수 있다. 그 다음 열 너비입니다. 열 너비. A열의 너비는 여러분이 손대시면 안 돼요. A열은 다 뭐로 했어요? 1로 하셨잖아요. 그래서 B부터 J까지 입력한 데이터를 가지고 너비가 좀 좁은 것 같아요 하시면 여러분이 임의로 살짝 조절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열 너비에서 문제에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용자가 임의로 열 너비를 조절하실 수 있어요. 안 하셔도 상관없고요. 하셔도 상관없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눈으로 보셨을 때 이 정도가 좋을 것 같아 라고 경계 라인을 이용하셔서 열 너비를 조절하시거나 또는 뭐 더블 클릭하셔서 열 너비를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 높이와 열 너비 조절 같이 한번 실습해 보셨고요. 다음은 단계 4번 테두리 지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시된 그림과 같이 출력 형태를 참조해서 작성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출력 형태에 테두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테두리 작업을 하기 위해서요. 먼저 데이터 B4부터 J14까지 범위를 지정하시고요. 우리 홈 탭에 가시면요. 글꼴이라고 있고요. 글꼴에 테두리가 있습니다. 테두리에 가셔서 첫 번째 모든 테두리를 한번 클릭합니다. 테두리 도구에 모든 테두리 클릭하시면 범위 정한 데이터에 이렇게 범위 정한 영역에 테두리 선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테두리 하시면 되겠고요. 그 상태에서 다시 한번 아까 범위가 그냥 지정된 상태에서 모든 테두리 한번 눌렀잖아요. 그 상태에서 제시된 그림을 봤더니 바깥쪽은요. 굵은 바깥쪽 약간 선이 굵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굵은 바깥쪽 테두리 한번 해주면 이렇게 범위 지정한 영역의 바깥쪽이 굵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굵은 바깥쪽 테두리 한번 해주시고 다시 한번 또 자세히 봤더니 제목과 아래쪽 부분에 제목 아래쪽에는 굵고 아래쪽에 이렇게 함수를 통해서 구할 영역의 위쪽은 굵어요. 그럼 두 번 하려면 번거로우니까 이렇게 안쪽 데이터만 그러니까 P5부터 J12만 선택하시고요. 홈에 가셔서 조금 전 하셨던 테두리에 굵은 바깥쪽 테두리 한번 더 눌러주시면 이렇게 바깥쪽도 굵고 제목과 아래쪽에 함수 구하실 영역도 굵은 상자, 굵은 바깥쪽 테두리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테두리 작업하셨고요. 다음은 이제 테두리 안에서 하나 더 대각선이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 F13셀을 선택하시면 F13과 F14가 셀 병합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클릭하시고 대각선을 표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홈에 가시면 테두리 도구에 역삼각형 누르시면 다른 테두리라고 있습니다. 다른 테두리에 가셔서 테두리 탭이 표시가 되네요. 아래쪽에 가시면 왼쪽 대각선, 오른쪽 대각선 클릭하시면 이렇게 대각선이 들어가고요. 테두리 안 가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옵션 가시면 되죠. 우리 글꼴에서 옵션 클릭하면 글꼴 탭이 되네요. 테두리에 가셔서 이렇게 클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도 있나요? 마우스 오른쪽 하시면 돼요.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에 가셔서 난 테두리 넣고 싶습니다. 라고 대각선 방향 넣어주시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F13셀의 테두리 그러니까 대각선의 테두리를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방법, 편하신 방법을 사용하시면 돼요. 근데 간혹 깜빡하고 테두리 안 넣으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작업하실 때 대각선 테두리까지 꼭 작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단계 5번 제목 편집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제 조건 첫 번째에 대한 작업을 다 하셨어요. 데이터도 입력하셨죠. 그 다음에 맞춤에 대한 서식도 작업하셨죠. 굵골 굴림에 11포인트도 하셨어요. 그럼 조건 두 번째가 제목입니다. 제목을 만들라고 했는데요. 제목은 어떻게 만드시냐면 ITQ 시험은 현재까지 출제된 문제가 다 도형을 이용해서 제목을 작성하는 문제가 출제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형은 어디 가시면 있냐면 삽입 탭에 가시면 되고요. 제 화면은 좀 작게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어서 작게 표시가 되지만 여러분은 도형을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일러스트레이션 그룹 안에 가시면 도형이라고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도형을 한번 누르시고요.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한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이래요. 그럼 사각형에서 찾으시면 되고요. 사각형에 가셔서요. 마우스 갖다 놓으면 설명이 나와요. 한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 세 번째 있나요? 클릭 한번 하시고요. 클릭하면 마우스가 십자가가 표시가 되는데 위치가 B1셀부터 G3셀 살짝 걸치게끔 제목을 작성하는 그 제시된 그림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P1셀부터 G3셀에 걸치게끔 이렇게 도형을 그려주시면 되고 크기가 작거나 위치가 잘못됐거나 하시면 언제든지 모서리에 하얀색 크기 조절점을 이용하셔서 크기 조절, 이동 다 가능하세요. 그래서 도형 하나를 그리시고 크기 조절하시면 되고요. 혹시나 도형 잘못 그렸어요? 이거 지우고 싶은데요? 키보드 딜리트 눌러서 지울 수 있어요. 그래서 삽입에 도형에서 한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을 B1부터 G3 영역에다가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도형 만드시면 되고요. 그 다음
도형을 그리셨다면 제목부터 입력하셔도 되고요. 제목을 나중에 입력하셔도 돼요. 근데 저희 교재는 제목 입력하는 게 먼저 나왔는데 저는 좀 제목을 나중에 입력하는 걸로 설명을 드릴게요. 도형 그리고 나자마자 제일 먼저 하실 거는 그리기 도구에 서식이라고 있어요. 화면에 표시가 바로 되거든요. 도형 그리면 그리기 도구에 서식에 가면 도형 효과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형 효과에 가셔서 문제에 그림자를 주라고 했어요. 그림자. 그래서 한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 도형과 바깥쪽 그림자. 그럼 그림자의 바깥쪽을 가시면 되겠죠. 그 다음 오프셋 오른쪽. 오프셋이 오른쪽에 그림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그림자 약간 회색빛이 그림자가 보이는 거 마우스 갖다 놓으시면 이렇게 설명이 나오죠. 오프셋 오른쪽 클릭하시면 돼요. 그러면 도형 오른쪽에 이렇게 그림자가 표시가 됩니다. 그 다음 제목 입력하시면 되고 입력된 제목에 대해서 글꼴을 홈에 가셔서 글꼴을 굴림으로 바꾸라고 했어요. 그러면 굴림을 쭉 스크롤 막대를 내리셔서 굴림을 찾으시면 되고요. 이 막대 눌러도 잘 안 보여요 하시면 직접 쓰시면 돼요. 그래서 굴림 하시고 크기가 얼마라고요? 24라고요. 24. 그 다음에 굵게 한번 누르시고요. 그 다음 또 어떻게 하라겠냐면 굵게 하라겠고 글자 색깔을 검정색으로 하라겠어요. 검정색. 또 하나 채우기 색깔을 표준색의 노랑으로 하라 그랬어요. 노랑. 그 다음에 제목이 왼쪽에서 깜빡깜빡 하는데요. 사실 제목은 가운데가 있어요. 그래서 가로 가운데, 그 다음에 세로 가운데 해서 딱 센터에서 커서가 깜빡깜빡 하시면 이제 입력하셔도 되고요. 물론 데이터 입력해놓고 서식을 지정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성안 여행, 투어, 마일리지 투어 상품이라고 입력합니다. 그래서 클릭해 보시면 굴림에 24포인트, 그 다음에 굵게, 채우기 색깔 노랑을 여러분이 마음대로 하지 마시고 꼭 표준색의 노랑 하셔야 돼요. 글자 색깔도 검정색 정확하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로 가운데 맞춤, 가로 가운데 맞춤 해주시면 됩니다. 입력하고 나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도형 먼저 선택하시고 이런 서식을 다 하신 다음에 데이터 입력하셔도 되겠습니다. 채우기 색깔까지 작업하셨고요. 그래서 이번 이제 파트 2에서는 제목 입력하는 내용까지 살펴보시면 돼요. 그래서 설명을 다 드렸고요. 실력 향상을 위한 실전 연습 문제도 지금 하셨던 내용처럼요. 데이터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테두리 서식 하시고요. 테두리 서식. 그 다음 대각선 꼭 넣으셔야 되겠죠? 그 다음 제목 도형 이용하셔서 서식 지정하신 다음에 제목까지 입력해 주시면 지금 하셨던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 작성까지 살펴보셨습니다.